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빠르게 손으로 슉슉 발라도 어설퍼 보이지 않고 그윽하면서도 고급스러우면서도 어느 정도 화려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섀도우 조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되게 정신없고 바빴던 날 정말 해보고 이거 뭐야? 생각보다 괜찮네? 느끼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거라서요. 아마 실제로 언니들도 이 조합으로 해보셔도 손이 간 거에 비해서 효과 진짜 좋은 그런 거를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메이크업 출발! 빵! 머리 다시 염색하고 커트했어요. 약간 레이어 컷? 네, 일단 머리가 거슬리니까 여러분 걸거치다라는 말이 사투리인 거 아세요? 저 어릴 때 걸거친다 했더니 친구들이 그게 뭐야? 그러더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집어넣고 눈썹 털을 좀 밀어줘요. 인중털 미는 거 많이 걱정하시고 겁나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래요. 어차피 지금 인중털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는 자체가 언젠가는 밀 거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밀어도 돼요. 밀고 계속 밀면 괜찮아요. 모이스처라이징 밤 샘플. 바비는 이 샘플 양도 꽤 돼요. 요거는 낮에 바르는 SPF가 있는 용도고요. 바비는 얼굴이 밀리면 밀렸지 각질 부각이 되게 하진 않아요. 워낙에 촉촉해서 유분기와 함께 이게 유분기죠? 그래서 밀리면 밀렸지 각질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각질 일어나시는 거 고민되시는 분들은 각질 제거가 아니라 수분 보충입니다. 그 기초에서 수분크림이랑 에센스 잘 바르는데 왜 그래요?는 너무 라이트한 수분크림과 에센스를 발랐겠죠. 아닌데 매트 레스큐? 매장에서 이거 되게 촉촉한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물건을 팔려고 매장에선 촉촉하다고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촉촉하겠죠. 촉촉한데 나의 피부에는 택도 없는 촉촉함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에센스 종류도 이렇게 얼굴에서 금방 날아가는 종류의 에센스들이 있어요. 얼굴에 딱 안착하지 않고 그런 거 쓰면은 금방 또 말라버려가지고 메이크업 하다 보면은 각질이 막 보이죠. 그래서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VDL 제품 샘플 요새 뜯어서 쓰는데 좋더라고요. 백화점 라인에서 조금 그래도 가격대가 덜 나가는 건 쉐무랑 바비는 원체 비싸고. 오늘의 모공 프라이머는 닥터필굿. 그러니까 오늘 제가 손으로 섀도우 발랐을 때 효과가 좋은 그 조합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실용성 넘치는 것 같아요. 실용성이 넘치면은 막 저도 영상을 만들 때 옛날에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지만 손으로 놓을게요. 뭔가 막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브러쉬로도 좀 막 써줘야 되고 뭔가 이렇게 막 손짓이 좀 있어줘야 저도 막 영상 만들면서 재밌고 막 좋아 막 이러거든요. 오늘 이거 나 잘못 발랐다. 와! 잘못 발랐다. 내장된 퍼프로 해야겠다. 근데 그렇긴 하지만 저도 막 바쁘게 메이크업을 해보잖아요. 그냥 애들 가르칠 때는 화장도 안 하고 막 이래서 지속력, 속도 이런 거 그렇게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 제가 오피스 메이크업을 찍어보면서 하루 종일 봤잖아요. 그리고 메이크업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얼굴 피부 막 이런데 더 자세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이럴 때는 요새는 좀 밖에 나가서 얼굴이 어떤가 지켜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용성 있는 메이크업이 중요하구나. 이게 새삼 더. 원래 실용주의자이긴 하지만 새삼 더더욱. 이게 굳어있는 가루가 날라와가지고. VD의 파운데이션? 일단 빨리빨리 해야 될 때는 파운데이션 벅벅 짜가지고 물론 쿠션 좋고요. 파운데이션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물먹인 퍼프가 최고예요. 최고. 브러쉬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저는 넓은 면적으로 두드리는 날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옆면을 이용해서 지금 다이소 퍼프가 물량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왔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근데 물먹인 퍼프를 제가 요새 리얼 테크닉만 계속 주구장창 쓰는데 하나 더 사서 집에 하나 더 넣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리얼 테크닉의 기공? 그게 굉장히 적절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썼는데 쓰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다이소 퍼프 같은 경우는 이 표면이 굉장히 매끌매끌해요. 근데 어느 정도 거칠다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좀 기공이 있어야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요철 사이사이로 잘 들어가면서 결국엔 내 얼굴에 매끈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얼굴은 요철이 있는데 스펀지에는 이런 기공이 없이 이렇게 약간 매끈매끈한 표면이면은 여기가 매끈하기 때문에 내 얼굴에도 너무 평면으로만 올라가서
요철 사이사이에 조금 덜 메꿔지다 보니까 리얼 테크닉에 비해서 얼굴이 약간 덜 매끈해 보이거나 혹은 파운데이션이 너무 이렇게 입체적이지 못하게 딱 올라가게 되는 현상? 하지만 여러분 제 얼굴 지금 좀 밝은 것 같은데? 이 정도가 더 잘 보이죠? 아니 그 전까지 너무 밝았으면 죄송해요. 앞에서 컨트롤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맨날 뒤늦게 깨닫네요. 아무튼 다이소 퍼프 너무너무 좋지만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펀지에 돈 투자하는 거 되게 아깝다 여길 수도 있는데 스펀지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좀 비싼 스펀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뷰티 블렌더 같은 거는 정말 기공이 구멍, 미세한 구멍들이 진짜 잘 뚫려 있거든요. 기술이겠죠? 아니면 소재의 차이일 수도 있고.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뭐 아무거나 써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결국엔 조금 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을 때 이제 도구들이 거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오늘 제가 컨실러도 안 했죠.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걸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피부도 저처럼 이러면 파운데이션 손으로 잘 못 바르죠. 바를 순 있겠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90% 이상의 효과?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려면은 그런 도구를 하나 자기한테 맞는 조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물먹인 퍼프예요. 이렇게 팍팍 했을 때도 성공적이려면 어때요? 아무래도 파데만 하면은 다크가 조금 약하긴 하죠. 빨리 하는 컨셉인데 코렉터 그래도 컨실러 좀 가려줘 볼게요. 이레이즈 페이스트 아이크림 바르기 귀찮으신 분들은 이 이레이즈 페이스트가 촉촉해서 괜찮습니다. 아이크림 안 해줘도 좀 덜 끼죠. 좀 낫죠. 아무래도 얘는 지금 핑크기가 이렇게 확 돌아요. 아까 거 너무 밝아서 어떡해요. 코렉터만 해주고 이렇게 파운데이션 올려도 되겠다. 근데 그래도 핑크기가 좀 보이긴 하네요. 이 눈 밑에 컬러가 살짝 달라졌어. 코 옆에. 근데 여러분 코 옆에는 스펀지보다는 브러쉬가 훨씬 깨끗하게 가려지기는 해요. 납작한 브러쉬 아무거나 있잖아요. 인조모 뭐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퍼프로 약간 눌러만 주는 거예요. 눈 밑에도. 리얼 테크닉만 쓰다가 다이소 쓰니까 느낌이 굉장히 표면이 굉장히 코팅된 느낌이 드네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발라보니까 리얼 테크닉이 이 볼에 발라놓은 파운데이션을 좀 덜 벗겨내는 것 같아요. 제가 막 두들겼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요새 하도 리얼 테크닉으로 맨날 집에서 파데 막 두들기고 나가가지고 더 비교가 되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우더 꼭 하거든요. 피치사케를 쓰겠습니다. 제가 이 피치사케랑 제가 이 피치사케랑 에뛰드 하우스의 제로세범하고 좀 비교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뭐 더보기에 글도 써놓고 그랬는데 입자의 차이가 그렇게 없는 줄 알았거든요. 에뛰드 하우스하고 피치사케하고. 근데 역시 화장품은 첫인상으로는 알 수가 없고 진짜 몇 번, 한 5번, 6번 써본 걸로도 완벽하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년, 2년 써보고 몇 년을 써봐야 좋은 걸 알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제로세븐보다 피치사케가 입자가 훨씬 고와요. 왜냐면 제가 쓸어보니까 알겠어요. 바쁠 때 막 쓸잖아요. 나도 모르게. 물론 톡톡 두들겨야 하는 거 알지만 근데 피치사케는 그냥 막 이렇게 해도 괜찮았는데 제로세븐을 쓰면은 꼭 여기 눈 밑에 뭉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하게 뭉치는 건 아닌데 몽글몽글하게 탁탁 붙는 게 뭉쳐서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느꼈죠. 에뛰드는 약간 입자가 크구나. 그건 이제 저처럼 피부가 엄청 좀 예민하고 얇으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고요. 그냥 트러블 조금 있으신 분들 그 정도는 뭐 그거에 제로세븐 쓰는데 전혀 문제는 없고요. 저 왜 옛날에 초반에 영상 보면은 요런데 미간에 닭살 피부처럼 해서 오돌토돌한 것도 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피부, 저처럼 얇은데 좁쌀 나고 또 막 생리불순이 조금만 오거나 그랬을 때 막 이렇게 오도도도 뭐가 올라오시는 그런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파우더의 입자 크기도 엄청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피치사케를 더 추천합니다. 입자의 크기 때문에. 근데 한번 잘 매장 가서 만져보세요. 만져만 봐도 이게 그걸 느끼고 나니까 입자가 진짜 다르긴 다른 것 같아 라는 게 느낌이 좀 있어요. 피치사케가 조금 더 수분감이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보들보들한 애기 파우더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제 눈썹 제가 이거 그린을 얹은 거예요. 그린 티 안 나죠? 제가 머리한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실브라운이에요. 저는 와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매니큐어 이런 거 머리에 이렇게 색깔 씌우는 거 코팅하는 개념으로 제가 하는 거는 아로마 샐러드라는 거예요. 얹어주는 거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감고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빠져요. 염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케어도 하면서 컬러도 입힐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눈썹을 한번 써보니까 브라운 계열은 베네피트가 더 나아요. 백화점 라인에서는. 왜냐면 브라운이 훨씬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레이 계열은 하드 포뮬라가 나은 것 같아요. 좀 더 내추럴하게 그리기에는. 그레이 계열은 특히 짱구가 되기 쉽잖아요. 나 흑발을 유지하고 싶은데 눈썹이 너무 걱정이다. 잘 안 된다. 우리는 참 별걸 아닌 걸로 걱정을 많이 하곤 해요. 어떤 이에게는 눈썹이 왜 걱정거리야 할 수 있겠지만 눈썹은 걱정거리예요. 왜냐면 내 머리가 지금 검정색인데 갈색으로 그릴 수는 없거든요. 이게 헤어 컬러랑 잘 맞았을 때 안정감이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일부러 브라운을 쓰시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좀 깜짝 머리인데도? 부담스러움, 짱구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 실브라운은 괜찮아요. 월러 브라운은 저도 한동안 썼지만 그거는 굉장히 염색 갈색 모발이신 분들한테 더 잘 맞고 약간만 고동기가 도는 헤어를 가져도 너무 그건 노래가지고 그래서 검은 모발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실브라운을 추천합니다. 이 실브라운 컬러는 참 잘 뽑았어요. 물론 저도 베네피트 광고 영상도 찍었고 베네피트에 대한 애정도도 높고 그렇긴 하지만 그냥 색깔을 봤을 때는 그래요. 이 그레이 계열보다는 브라운 계열이 조금 더 색깔이 섬세하게 나뉘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색을 아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냥 화장품을 써본 입장에서 지금 눈썹 안에 트러블이 나 있어갖고 지금 여기 딱지도 지고 이렇게 딱지져 있고 막 이러면은 그리다가 되게 걸리거든요. 저는 얘네들을 방지턱이라고 합니다. 눈썹을 그릴 때 되게 집중하느라 눈이 되게 건조해져요. 그래서 영상에서 맨날 눈썹 그릴 때 되게 눈 막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건조해져가지고. 오늘 눈썹 좋습니다. 패스! 여러분! 짜잔! 어반디케이 아이 프라이머. 저 이거 진짜 너무너무 써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동생이 사줬어요. 대학생이. 나 이거 룸메이트에서 말했구나. 지금 촬영하는 시점은 룸메이트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기 전이에요. 지금 방금 생각났어. 룸메이트에서 자랑했던 것 같아. 아무튼 저는 이게 너무너무 써보고 싶었는데 갖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아니 걔는 그걸 어떻게 알고 참나. 이 프라이머가 가장 파우더리해요. 바비 브라운이랑 얘랑. 아이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브랜드 저 브랜드 한번 돌려가면서 써보시면은 세월 흐르고 나이 먹고 시간 빨리 가고 그럴 거예요. 더 끼고 안 끼고의 차이도 쌍꺼풀 라인에 섀도우가 끼고 안 끼고의 차이도 개인마다 있겠지만 저는 큰 차이 못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인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손으로 발랐을 때 훨씬 더 예쁜 섀도우 질감은 이런 맥의 허니러스트 같은 질감이에요. 얘는 이렇게 조명 아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실버빛이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만 어둡게 이렇게 하고 봐봐 이렇게 보면 조명에 비춰지면 굉장히 밝은 실버 느낌도 나면서 이렇게 됐을 때에는 어둑한 로즈빛도 나는 그런 색깔이에요. 근데 이건 육안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조명이 한 군데서만 보는 게 아니라서 아마 어쩌면 백화점에서 보면은 이 허니러스트가 이런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빛이 반사가 많이 돼서. 근데 다시 말하면은 이런 컬러는 눈에 올렸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 차르르 느낌이 더 많이 난다는 뜻이 되겠죠? 조명에 민감하게 색깔이 바뀌니까. 그래서 얘를 약지에 이렇게 살짝 묻혀서 얘는 브러쉬도 예쁘지만 손으로 너무 잘 올라가요. 그리고 손으로 올릴 때에는 먼 면적부터 바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하시다 보면은 엄청 요령 생기잖아요. 전화 언니들이나 그리고 이렇게 바깥 부분에 문질러 주는 거예요.
이 손 면적을 요령 있게 잘 쓰시다 보면은 진짜 빠르게 메이크업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벌써 깔렸어요. 그리고 경계도 그렇게 안 지게 되고 속눈썹 가까이에만 손끝에 묻혀가지고 한 번만 더 해주고 이게 그대로 퍼져 나가다 보면은 색깔 발색이 너무 잘 돼갖고 경계가 막 더 생기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쪽만 신경 써서 끝! 제가 일요일에 이렇게 하고 갔다니까요. 근데 빠르게 메이크업 한 티 진짜 안 나고 두들겨도 발색 잘 되고 원래 맥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비싼 라인에 팔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훨씬 저렴하게 팔리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한 VDL 정도 가격? 근데 참 발색도 잘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싸긴 비싸지만 그래도 그나마 백화점 라인에서 조금 덜 비싼? 왜 인기가 더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주고 손끝에 살짝 이렇게 묻혀가지고 언더도 되더라고요. 되게 더럽게 발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손끝을 이렇게 잘 써서 붉은 음영? 약간 색은 다르지만 로즈 골드와 같은 음영 느낌? 핑크, 골드 그렇습니다. 은은하죠. 좀 더 밝은 느낌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 이 허니러스트가 진짜 괜찮으면서 쉬운 섀도우예요. 쉬운 섀도우예요. 왜 고급스러운데 어려운 섀도우가 있잖아요. 그 어려운 섀도우는 그런 거. 바비의 로즈 골드는 쉬운 섀도우예요. 아무래도 쉬머하니까 쉽게 발리거든요. 손으로도. 근데 완전 매트한 앤틱 로즈. 다음으로 넘어가면 음영은 템팅. 이 색깔도 되게 유용합니다. 이 템팅을 손끝에 진짜 이 정도만 묻혀가지고 이게 메이크업에 음영이 없으면 되게 비어 보여요. 그래서 뭐 쌍꺼풀 라인까지 바른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쌍꺼풀 없으면 그냥 속눈썹 끝에 스친다 생각해도 되는 것 같아요. 속눈썹 남 부분만 스치면은 우리 손이 좀 뭉툭하기 때문에 좀 두껍게 발리거든요. 그리고 끝에는 손가락을 바꿔서 새끼로 살짝 그라데이션이 되게 바르면 돼요. 그러니까 문지른다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비벼주고 한번 보고 또 비벼주고 이런 느낌? 그 이쪽도 근데 잘은 모르지만 왜 어릴 때 생각하면 내가 브러쉬가 없을 때에는 손으로 발라서 더 이상하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브러쉬가 있어도 브러쉬보다는 오히려 손으로 발라야 발색이 더 잘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허니러스트도 사실 그렇고 에뛰드 섀도우에 이런 텍스처를 가진 제품들도 그렇고 그런 게 있는데 뭔가 내가 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서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지? 네. 네. 퀵 서비스예요. 아무튼 그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목마름? 사실 뭐든지 갖고 나면 별거 아닌데 하지만 또 갖고 있으면 아, 좋다 싶기도 하고 모르겠다? 아무튼 지금 이 허니러스트하고 템팅은 손으로 발라도 정말 충분하고 저는 진짜 언더는 브러쉬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한번 너무 바빴어요. 아침에 일요일이었어요. 근데 언더가 없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보이실까? 얘를 그냥 속눈썹 라인을 만져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봤거든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이러면서 괜찮더라고요. 물론 브러쉬가 더 섬세하긴 하죠. 괜찮지 않아요? 허니러스트와 이 템팅의 조합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여기다가 마몽드의 러블리 핑크 비비드 터치 스틱 섀도우 언더 애교살에 바르는 건 저는 바비의 로즈 골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보단 얘가 느낌이 좀 은은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세요. 그러니까 더 강한 거 원하시면은 바비보다는 얘가 더 낫겠죠? 얘를 이렇게 좀 발라줬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바르지만 그날은 진짜 막 뚝뚝뚝 눌러서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입자가 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수분감이 확 날아가면서 되게 메마른 눈 느낌을 만들거든요. 오늘은 조금 많이 발랐는데 이런 입자가 큰 건일수록 적게 바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빠르지만 블링블링한 눈매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뷰러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요. 뷰러를 선택을 할 때 잘 안 올라가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중요한 건 곡률, 눈에 맞는 거, 길이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새 뷰러예요. 새 뷰러.
제 슈에무라가 정말 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매장에서 그냥 뷰러가 있길래 제품 막 챙겨주시는데 심심해가지고 그냥 뷰러를 그걸로 해봤어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곡률이 제가 눈이 평평한 편인데 슈에무랑 좀 굴곡이 져 있거든요. 안 맞다 생각하고 안 쓰고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새 거라서. 어쩐지 저도 슈에무라 초반엔 잘 썼던 것 같아요. 잊어먹고 까먹고 그래서 그렇지. 지금 이거는 카이 뷰러고요. 새 거잖아요. 진짜 잘 올라가요. 그리고 고무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뷰러는 쓰다 보면은 헐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새 걸로 바꿔줘야 돼요. 한 1, 2년에 한 번? 최소 2년? 2년도 근데 쓰다 보면 되게 헐거워져서 에뛰드도 저 진짜 처음에 되게 잘 된다고 좋아했잖아요. 근데 요새 좀 안 쓰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쓰니까 헐거워져가지고 안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 토니모리 백젤 제가 이거 계속 쓰는 게 메이크업을 찍고 나면은 가방을 그대로 냅둬요. 그럼 다음 메이크업을 준비할 때 아이라이너나 이런 거는 굳이 딴 걸로 안 바꾸고 그냥 있는 거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쓰면 계속 연속해서 쓰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이 브러쉬가 내장된 게 엄청 딱딱해지잖아요. 저는 이거를 풀어주지 않고 그냥 써요. 바쁠 때 이걸 풀어주고 언제 그래. 그래서 이 딱딱한 채로 씁니다. 지금은 거울이 있어서 안 되는데 집에서 혼자 할 때는 얘를 이렇게 눌러주고 쓰잖아요. 뭐 저도 촬영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거울을 앞에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아무튼 언니들은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넣어주고 눈 앞머리는 너무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보이는 곳. 그리고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라이너 자체가 묽어서 브러쉬의 아픔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형이 묽으니까 살짝만 갖다 대도 눈에 그려지잖아요. 대신에 난 정말 아이라인 번지는 거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토니모리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더 딱딱한 제형, 그러니까 더 팍팍 굳는 그런 제품을 써주셔야겠지만 걔네들의 단점은 새 제품 자체도 빨리 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고 진짜 급할 때는 아이라인을 짧게 그리고 또 끊어주는 게 더 빠르겠지만 오늘은 뒤에 두께를 주면서 섬세하게 저는 그리겠습니다. 이게 과감하게 뒤에 아이라인은 저는 쌍꺼풀 수술한 게 좀 몇 년 돼가지고 얇아졌거든요. 쌍꺼풀 라인만큼 그려줘버려요. 지금 쌍꺼풀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를 쌍꺼풀 라인이랑 똑같이 그려요. 손으로 하지만 약간 화려하려면 아이라인이 이렇게 과감하게 두꺼워야 돼요. 이러면 사진도 잘 나와요. 눈이 또렷해서. 이게 그래 보이는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좀 화려해 보이려면 섀도우를 많이 발라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라인이 뒤에가 두꺼워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역시 토니모리는 묽어. 까불다가 눈두덩이에 묻었다. 바닐라 코도 묽죠? 별로 한 거 없는데 좀 화려해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거 그리다 보면은 막 속눈썹 떡 져가지고 신경 쓰이고 숨 막히고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떡 지는 거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스카라 하면 다 펴져요. 그리고 이런 허니러스트 같은 쉬머한 질감의 섀도우를 바르면 아이라인도 쉽게 그려져요. 왜냐면 여기에 큰 입자들이 내 손짓을 약간 제어해줘요. 그 섬세함? 거의 어마어마한 두께로 이렇게 쌍꺼풀 라인까지 이렇게 따라가면 엄청 두꺼워지잖아요. 여기서 이어줘요. 안에는 거의 색칠 공부 수준으로. 눈을 떠보면 되게 두껍죠? 하지만 이게 눈이 뜬 게 아니구나. 바본가 봐. 눈을 개슴츠레하게 해보면 여기가 훨씬 두꺼운데 눈을 싹 뜨면 이게 제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게 해줘요. 저도 약간 이쪽 라인이 이렇게 올라간 타입이라서 광대가 더 도드라지는 그런 얼굴인데 얘를 두껍게 잡아주면 여기가 동그래 보이면서 좀 덜하더라고요. 오히려 사람이 좀 더 부드러워 보인달까? 그렇게 세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바쁠 때는 언더 못하는데 그냥 근데 안 해도 괜찮더라고요. 자, 촬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뚜껑을 잃어버려요. 이런 젤 아이라이너에 뚜껑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당황스럽죠. 그리고 펄이 아쉽잖아요. 이런 펄은요,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발라야 돼요. 저번에 좀 노래서 실패했었는데 데이글램의 이것도 이렇게 옆으로 봐야 돼요. 이런 색깔인데 조명을 많이 받으면 얘도 이렇게 은빛이 많이 나요. 그 뜻은 바로 내 눈이 블링블링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올려봤더니 일상 영상에서 눈에 올린 섀도우 뭐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거였어요.
완전 다이아몬드 펄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런 바세린 광이 훨씬 눈을 글램하게 보이게 하는. 봐봐, 지금 마몽드 거 여기 딱 달라붙어 버렸어요. 봐봐요. 역시 조명 반사를 엄청 하얗게 많이 받는 애라서 그런지 은빛이 더 많이 느껴져요. 지금 여기 은빛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실제로 매장에서 보시면은 은빛을 보실 수 있어요. 발색 안 해봐도 섀도우를 이렇게 봤을 때 예쁘더라고요. 왜냐면 브라운에 펄 잘못 올리면은 펄만 되게 떠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화장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떡진 거는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살짝만 해줘도 굉장히 많이 뭉쳐있군요. 빠른 메이크업에서 지금 제가 아이라인 안 풀었잖아요. 아이라인 풀면은 시간이 또 엄청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생략하려고요. 안 풀어도 티 안 나죠? 안 풀어도 되는 라이너의 종류는 펜슬보다는 젤 타입. 이게 좀 더 스머지가 잘 되더라고요. 마스카라. 빠르게 메이크업을 하면서도 화려함을 놓치고 싶지 않은 포인트는 그냥 아이라인 말고 뒷부분이 두꺼운 아이라이너와 컬링이 엄청 많이 된 마스카라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눈을 이렇게 떴을 때 눈 위로 뭐가 올라와 있는 이 자체가 반짝거리는 이미지를 줘서 더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요. 끝부분을 이렇게 좀 쳐줘야 연장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섬유질 같은 게 더 잘 묻어나요. 눈 가까이에만 안 발라도 눈 피로감이 덜 하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짠! 제가 바쁜 날 쉐딩을 못 하겠더라고요. 바쁘니까. 그리고 블러셔도 못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쉐딩 살짝만 해볼게요. 투쿨포스쿨에서는 이쪽 거 잘 안 쓰고 앞에 두 개를 쓰거든요. 지금 이 브러쉬는 시그마 세트에 들어있던 E40번. 단품으로도 E40번은 블랙으로 판매하는데 시그마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전 세계 무료 배송 행사를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래요. 뭐가 너무 덜 부드러워요. 쓰는 데는 상관없는데 맥 224번이 워낙 부드럽고 좋다 보니까 그거 아니면 차라리 메이크업 포에버에 이거 뭐 뭉친 것 같다. 딱진데 눈썹. 메이크업 포에버에 242번. 그게 훨씬 더 부드럽고 좋아요. 얘는 그냥 그래요. 이렇게 좀 더 얼굴 깊어 보이게. 코도 저는 코가 좀 뾰족한 편이라서 옆등에는 그렇게 평소에도 잘 안 하는데 그리고 눈에 여기 쉐딩을 넣어주면서 헤어라인 이쪽에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머리 묶었을 때도 괜찮고. 제가 한번 블러셔를 안 바르고 립을 발라볼게요. 이게 원래 비밀 제품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슈에무라 몽땅을 하려고 다음 몽땅은 슈에무라입니다. 지난번에 바비 브라운을 너무 편을 많이 나눠갖고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뭉쳐가지고 한 2편 정도 나누거나 찍어보고 너무 짧으면 한 편으로 하려고 해요. 저도 뭐 하면서 생각이 많이 하냐 하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몽땅에서 보여드릴 제품인데 이 슈에무라는 마트 라인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얘가 텍스처가 되게 신기해서 그런 건데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립은 가까이서 잘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립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었는데 정리를 하고 한번 가까이 보여드려볼게요. 얘가 이렇게 두들겨서 발랐을 때 질감이 묘하더라고요. 오늘 립밤을 안 발라가지고 조금 안 예쁘다. 이 시크핑크예요. 이 시크핑크 이런 말은 외국에서는 없는 거 아시죠? 아주 매트하지도 않으면서도 저는 이 질감이 너무 요새 좋아가지고 댄디코라라고 이거하고 있는데 얘가 저는 더 낫더라고요.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약간 이런 거 발라주고 머리를 한번 풀러볼게요. 오늘 머리를 좀 따줄까 하다가 머리 자른 거 보여드리려고. 립이 나쁘지 않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거울이 왜 이렇게 너무 거울이 조그매. 조그만 거 좀 느낌 있어 보이려고 들었는데 내 얼굴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일요일 이럴 때 바쁠 때 나가고 했는데 여기서 블러셔를 살짝 얹어보고 쉐딩으로 조금만 더 해보고 하이라이터도 좀 더 해볼게요. 블러셔는 생방송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언니 알마니 어디 갔나요? 저 이거 사고 엄청 좋아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새 까먹고. 이게 약간 옆에서 보면 이런 찐핑크 느낌이 나고요. 빛을 많이 받으면 좀 하얘지죠? 이거를 딱 여기 발라도 예쁠 것 같아요. 여러분 코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얘가 알마니가 발색 봐요. 브러쉬에 묻어나는 거 봐봐요. 이런 핑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옆에 면적을 이용하기보다는 약간 세워서 커팅된 면적을 이용해서 브러쉬에
코 밑으로 안 오게. 그러니까 저도 얼굴이 긴 편이라서 코 밑으로 안 오면 하관이 더 많아지고 그러긴 한데 둘 다 만족하기는 힘드니까 대략 훨씬 부드러운 이미지? 어떤가요? 좀 더 부드러운 것 같나요? 볼에 핑크기가 있는 게 저는 더 좋네요. 광대 쪽에 음영을 아까 잡담한 거 시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이렇게 블러셔를 연결해주면은 부담스러움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은 이쪽에 살짝 없애줘서 전 턱을 없앤다기보다는 좀 길이를 줄인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오로라 라이트 카페이드를 힘이 있는 포니 14번에 묻혀서 저에게 포니 14번은 블러셔 브러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코가 똑 서버리죠? 이쪽에만 했어요. 짠! 이렇게 하면 손으로 발라도 화려할 수 있는 그런 데일리 메이크업. 이것이 정말 데일리가 아니겠습니까? 데일리인데 너무 심심하면 뭔가 화장한 것 같지 않고 빨리 할 수 있으면서도 뭔가 화려하고 블링블링한 효과를 내고 싶을 때 이런 쉬머한 펄이 들어있는 섀도우 질감을 잘 선택을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옷은요, 그냥 제가 립합에서 샀나? 전 인터넷 쇼핑몰 립합을 좋아합니다. 머리가 갈색이었다가 다시 또 까매지니까 훨씬 또렷해 보이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목구비가 막 그렇게 뚜렷한 편은 아닌데 뚜렷하지 않을 때 이렇게 좀 어두운 색으로 염색을 해주면 뚜렷해 보이는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저는 메이크업을 빨리 해야 할 때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오히려 피부 메이크업이 아니라 물먹인 퍼플을 쓰면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이 눈썹이에요. 눈썹이 가장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점막을 채우는 건 빨리빨리 해버리고 두꺼운 뒷부분을 채워줄 때 시간을 조금 투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메이크업을 하면은 한 10분, 15분 정도에도 이 정도까지 끝낼 수 있더라고요. 물론 쉐딩은 못하고요. 오히려 섀도우 바르는 데는 시간이 정말 적게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브러쉬 말고 손으로 발랐을 때 효과가 좋은 그런 섀도우 조합들 진짜 깨알같이 계속 조합해보고 저도 써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나누고 또 언니들도 댓글로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좋다. 섀도우 조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다 블러셔나 립까지 맞으면 더 좋겠지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에 마스카라가 살짝 뭉쳐있다. 그럼 엔딩 멘트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